38번을 보도록 할게요. 38번의 내용은 뭐냐면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칸쿤이 프로포즈가요 제안하다라는 동사죠. 제안하다. 그래서 칸쿤이 제안한 것처럼 제안했다시피 우리의 프로포지션들은요. 자, 프로포지션은요 미리 앞에서 자리를 잡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면요 명제입니다. 명제.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명확한 주제들, 이제 명제들이 about the, 어디에 대한 세상에 관한 우리의 그 명제들이 are embedded with 이 단어요 꼭 외우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도 좀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잘 못 외웁니다. are embedded. 자, be embedded 하면은 embed가 어디에 속해 있다, 박혀 있다라는 표현이어서 여기에서는요 깊이 새겨진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깊이 박혀진, 새겨진. 자, embed가 무슨 뜻이라고? embed가 깊이 그치 박혀 있다 이렇게 박혀 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관한 명제들은 패러다임에 깊이 박혀 있고 패러다임에 깊이 속해 있습니다. 즉 대충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은 인터는 서로라는 표현이고요. 릴레이트든 관계된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상호 연관된 네트워크들, 상호 연관된 그 커미트먼트. 이때 커미트먼트는요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을 이제 커미트먼트라고 해요. 특별한 이론에 대한 서로 연결된 약속의 네트워크. 이러한 패러다임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게 뭐냐면 컨셉션. 이게 뭐냐면 개념이죠. 어떤 주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때는요 문제라고 할까요? 그냥 주제라고 할게요. 주제. and 그리고 메소로지컬. 자, 메소로지컬 방법론적인 프랙티스는 관행들. 자, 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언더테이크 할 때요. 자, 언더테이크는요 착수하다라는 표현이죠.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연구를 착수하는 거면 우리가 알고 있는 carry out 있잖아요. 그 수행하다는 어때요? 괜찮고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carry out 말고 수행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뭐 있었지? conduct가 있었었죠. 실험 따위를 수행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실행할 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뭐로부터? 요거죠. 구체적인 패러다임 안으로부터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1번에 대한 2번은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구체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시작합니다. 틀 안에서 시작합니다. 갈게요. 좀 어려워요. 가장 이그젝트가 정확한이죠. 정확한 측정조차도 이렇게 갈게요. 심지어 가장 정확한 측정조차도 오직 뭐 합니다? 센서블이 민감한 이런 표현이죠. 민감한. 잠깐만, 센서블이 민감한이 아니지. 센서블이니까는 얘가 왜 헷갈리지? 센서티브 민감한, 센서블 감지할 수 있는, 현명한이거든? 분별력 있는? 여기서는요 의미 있는 이라고 표현했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 안으로부터 오직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정확한 측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객관적 측정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로다가 채원이의 키를 재고 저울로다가 채원이의 몸무게를 재는 거야. 정확한 측정조차도 이게 패러다임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왜? 무엇을 측정하고 그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애라고 했으니까는 네 키가 이 정도 되니까는 정확한 측정조차 패러다임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볼게요. 예를 들면 look, 바라보는 것은 into microscope. 마이크로스코프는요 현미경이죠.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말해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잠깐만요. unless가 무슨 뜻이나요? if not이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걸 왜 모르냐고. 고등학교 1학년씩이나 돼서. 만약에 네가 정보를 받지 않았다면 너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그 인스트루먼트, 그 기구는 현미경이죠. 현미경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네가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알림을 받지 못했으면 너에게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What you supposed to looking at. 자, 지금 supposed to의 밑줄 그으세요. 얘는요. 뭐뭐 할 B2 용법에서 나왔죠. 그래서요. 얘는 두 가지 해석해. 뭐뭐 할 예정이다. will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뭐 해야 된다. 의무로 해석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가 이미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부정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첫 번째, 그 현미경의 본질의 본성 이거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았고 그리고 네가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적어. 얘는요 관찰 대상이야. 네가 관찰 대상이 네가 뭘 봐야 돼? 그리고 네가 보는 게 현미경이죠. 도구에 대해서, 도구나 관찰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너는 이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에게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는 지금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패러다임이에요. 요게 패러다임이 되는 거야. 네가 관찰하고 어느 정도 그 패러다임은 틀 안에서 하니까 관찰 대상이나 도구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네가 볼 때 이런 걸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어렵게 풀어낸 겁니다. 좀 모르겠으면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르는 것은 뭐뭐라고 여기에서 목적어가요 빠지고 목적 보호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죠. what으로 들어간 거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죠.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프로세스, 자 이때 프로그레스구나. 프로그레스는요 진보 발전이죠. 우리가 부르는데 중요한 진보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됐으면 안 되겠죠. 여기 목적 없으니까 뭐뭐라고라고 해석할 거야. 이거라고 부르는 그것은 과학에서 엄청난 발전이가 부르는 것은 그 움직임이 아니야. 덜 프롬프트네요. 여기까지 더 많은 정확성.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많이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가는 그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패러다임이 좀 더 약간 덜 정확했다가 점점 이게 더 정확해진다라고 해서 큰 발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게 답이 되겠죠. 강조용법으로도 나왔네요. It is 형용사가 아니죠. 오케이, 가볼게요. 이것은 바로 horizon은 우리 뭐라고 배웠냐? 수평선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건 수평적인이 되는 거야. 수평적인 이동입니다. 어디로부터? 보는 방식으로부터.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가는 수평적인 이동입니다. 자, 5번, 6번을 묶어주면 여기에서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더 정확해지는 게 발전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은 수평적인 이동이랬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수평적 이동이야. 다른 거로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수평적인 이동이라는 얘기는 이게 관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수평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는 거를 과학적인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쿤의 경우에서 과학자들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는 과학자는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라보는 방식 또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다르게 봐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방식으로부터는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라는 거는 문제가 뭔지 문제가 뭔지 증거가 뭔지 다양한 방식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찾아낸 거고요. 니네들의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적을게요. 한번 적어보고서는 갈게요. 책에 있는 대로. 과학자의 연구는 맨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짐. 그래서 과학자의 연구는 특정한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 특정한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는 결국 과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점 속에서 그 과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과학의 진보, 프로그레스라 그랬어요. 진보. 선생님은 이거를 발전이라고 해석한 것뿐입니다. 진보 발전은 정확성의 발전이 아니라 정확성의 발전이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변화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진보가 덜 정확한 것에서 더 정확해지는 게 발전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인 거를 우리는 발전이라고 칸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칸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과학자가 그가 바라봤던 세상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요, 요 6번, 이 38번 지문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패러다임 하면요, 이제 관점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편하네. 조금 한 번만 빠르게 볼게요. 칸쿤이 제안한 것처럼 우리의 그 세상에 관한 명제, 우리가 세상에 관한 명제란 얘기는 우리의 연구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의 연구는 패러다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대충 그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요, 상호 연관된 약속의 네트워크고 특정 이론의 네트워크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법론적인 관행이기도 했었던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는요,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뭐로부터? 특정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행적인 관점으로부터 그들이 연구를 수행할 거야. 심지어 가장 정확한 객관적인 측정조차도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그 패러다임, 관점에서만 의미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현미경을 누구한테나 갖다 줘서 네한테 보잖아? 그러면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왜? 네가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뭐를요? 도구가 뭔지, 이 현미경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보 발전은, 과학에서의 발전은 덜 정확해진 거에서 더 정확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약간 수평적인 건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수평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되면은 선생님은 대충 이해됐고, making to visit, 두 번의 방문을 하는 것은 make 다음에 visit가 나왔죠? 그럼 방문하다입니다. 그래서 make는요,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방문하다. 두 번의 방문을 하는 것은 to, 어디로? 우리의 cold greenhouse니까는 겨울에, 차가운 겨울에 온실 둘 중에 하나를 두 번 방문하면서, 즉 한 번은,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여기 먼저 밑줄고 가자. 두 번이었잖아. 그러면 하나는 원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넌 하면요, 새벽입니다. 새벽. 아래죠. 영하의 밤에 새벽에 한 번 방문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방문은요, 몇 시간 뒤에 방문하는 거야. 이렇게 방문하잖아? 그럼 제공해 줍니다. 스트라이킹, 놀라운. 인트로듀션, 도입을 제공해 줍니다. 겨울 수학의 도입인데, 이때 도입 말고 입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지, 이거를? 귀찮은데. 책에서는요, 소개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소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추울 때 한번 방문하고 좀 약간 몇 시간 뒤에 방문하면은 겨울 수학의 원리를 조금 알게 되나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문 또는 소개를 뭐 해줍니다? 제공해 줍니다라고 했어요.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은요. During the dawn, 새벽에 방문 동안에. 자, during의 밑줄 긋자 그러면요, 지금 명사가 나왔으니까는 why를 쓰면은 우리는 틀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새벽에 방문은 모든 크롭들은요, frozen, 얼어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다가 solid한 상태로다가. 선생님, 목적 보호는 아닌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목적 보호가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형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목적 보호가 주격 보호 정도가 될 텐데, 얼어 있는데요, 딱딱한 채로 얼어 있습니다. 꽁꽁 얼어 있습니다. inner covers raging. 자, 여기서는 inner cover는요, 이제 덮개, 안쪽에 덮개라고 하자. 덮개들을 들어 올리면,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이것은 안쪽에 들어 올리는 이 행위는 is difficult,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얼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하면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리는 것은 여기가 주어가 되겠다. raising이 주어예요.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리빌이 동사가 됩니다. 드러냅니다. 밝힙니다. 안 보이던 걸 보여줄 때 리빌 쓴다 그랬죠? 자, 들어 올리는데, 보여주는데, 뭐를 보여주냐면요, sight of hard. 그러니까는 딱딱한 광경이랄까? 광경을 보여줘. 딱딱하고, 얼음으로 코팅된 잎사귀들의 광경을 드러냅니다. 블릭이요, 암담한이래요. 비슷한 표현으로 암담한 하면요, 그림 좋다, 그림. 그럼 우울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충분히 우울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뭐뭐 할 정도로 설득시킬 정도로 누군가를 이 생각이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을 설득시킬 정도로다가 충분히 암담한 이러한 광경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이요, 시험 문제에서 조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뭐로? 문법 문제로도 나오고요, 해석 문제로도 나오고 일치 불일치로도 다 좋은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레이징은 들어 올리다야. 이제 겨울에 갔었으니까 비닐이 덮여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것에 안쪽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것은 바로 같죠? 여기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었습니다. 딱딱한 광경, 그리고 얼음으로 코팅된인데, 뭐 그냥 이건 단순히 우리 서리로 보면 될 거예요. 서리가 덮여 있는 그 잎사귀들의 광경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은, 이 장면은 충분히인데, 여기도 밑줄 그어볼게. enough예요. enough는요,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후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enough to 하면요, 충분히 뭐뭐해서 그래서라고 해석했는데, 그래서라고 해석하지 말고 정도로 해석하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생각이 바보 같다라는 것을 확신시킬 정도로다가 충분히 암담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이 눈 안 있죠? 이 위치가 꾸며주는 게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게 아니라요, 내용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요, 지금 이것은요,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요, 그가 너무 얼어있기 때문이잖아. 여기 봐봐, 이지야. 커버스로 끝났어도요, 위치가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지로 쓴 겁니다. 이거요, 아로 쓰면은 틀려요. 이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들이 딱딱하게 얼어있어서 들어 올리기 어렵지만 얼리면 딱딱하고 서리가 뒤덮인 잎사귀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뭐뭐 할 정도로 이 생각은 바보 같구나 라고 할 정도로다가 충분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태양이 has warmed, 따뜻하게 데폈어요. 그린하우스를 덮였어요. 그 프로징 위로 덮인 이후에 그 두 번째 방문은 보여줍니다. 기적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오죠. 기적적인 대조. 이 글은요, 비교 대조로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그 내부의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활기찬.
vigorous는요 활기찬이란 표현이고요. 건강한 잎사귀들의 줄들에 있습니다. 어잉? 선생님이 잘못 해석했나? 잘못 해석했네.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미안해. 이거 주어 동사로 보지 말자. 왜? 연수야. 언더가 뭐뭐 아래지. 부사구니까는 여기까지 부사구가 되는 거야. 그 내부의 커버, 안쪽 덮개 아래에 이렇게 가는 거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돼 있습니다. 얘가 로우가 되겠네요. 도치가 돼 있어요. 줄들이 있는데 가까이 공간이 되어진 줄이니까는 뭐 촘촘히 정도로 해석할까? 촘촘한? 예, 촘촘한이라고 하자. 자, 이 촘촘한이 영어로 우리 뭘 표현하면요, 이거 많이 봤죠? densely 이렇게 쓰세요. 촘촘하게 스페이스드가 있으니까는 공간이 차지된, 심어진, 팩트, 쌓여진, 뭐 이 정도로 갈까? 촘촘하게 쌓여진 줄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줄? 활기차고 건강한 잎들의 그 로우, 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뻗어 있어요. 그 뭐를 길게 뻗어 있어요. 그린하우스의 길이만큼 쭉 뻗어 있는 그런 활기찬 잎사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내부를 딱 들어보면 그 잎사귀들의 색깔들은요 in different shade of green, red, 이거 maroon and yellow 이렇게 해야죠. 여기까지. 자, 잎사귀들이 그 색깔들이 어떤 색깔이냐면 다양한, 이때는요 음영, 색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색깔들이 나오니까 녹색, 그리고 빨간색, 마룬이 뭐지? 마룬이 자주색, 그리고 옐로우와 갓의 잎사귀들의 색깔들이 됐죠. 서 있습니다. 밝게. 여기 서 있다가 이제 밝은이라는 형용사가 왔잖아요. 그러면요 밝게가 아니잖아요. 이거 ly 나오면 틀려요. 스탠드가요 이형식 동사입니다. 어디서 배웠어? stay, keep, remain.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줬는데 이거 대신에 스탠드가 나올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예요. 그러니까 밝은 상태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두운 토양에 대비해서. 어두운 토양과 대비해서 밝은 색깔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김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어떤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이 동사가 좀 약간 움직이는 동사인지 아니면 이게 좀 움직임이 덜한 동사인지를 좀 따지면, 움직이는 동사면 아까 grow나 뭐였었지? grow나 go처럼 되다라고 해석해주고, stay나 keep이나 remain은 정적인 동사면은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랬잖아요. 이 형식에서는요. 그럼 되다라고, 그러니까 유지하다라고 해석해줘야지. 이거 연습하세요. 이거 제대로 해석, 이거 선생님들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밝은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이것은 look like 뭐뭐처럼 보여요? never ending spring,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서요, 지금 겨울의 얼어붙음 속에서 봄의 생명력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주제하고 제목만 좀 적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는 거네요. 자, 두 번의 방문을 통해 알아본 차가운 온실 속에서의 기적 같은 대비. 그러니까는 온도가 낮았을 때 그 새벽에 갔었을 땐 다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서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나 했는데, 이게 좀 녹고 나서 보니까는 굉장히 푸르른 봄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쉬워요. 분위기도 좀 좋고요. 자, 페어런팅은요, 요거는 따로 외울게요. 얘는요 단어가요 양육이라고 외울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일이니까요. 아기를 키우는 것은 해도 돼요. 양육의 전문가들은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되겠죠. 양육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은요. need 필요로 하는데요.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해요. 뭐를 배워요? 이게 핵심입니다. 독립심도 배우고 그리고 리사일런스를 배워요. 벌써 이 리사일런스가 내가 알기로는 이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여서 두 번째 나오는 거지. 이거 뭐라고 배웠어? 회복 탄력성. 니네 안 외웠니 이거? 처음 보는 것처럼 하네. 그 독립심과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해서요. 지금 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하지만 그 도시들과 서버브 교회들은 좀 요거 단어가 좀 어색하면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니네들 한국지리 시간에도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심. 그럼 이 도심은요, 이렇게 도로로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로로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우리는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주변에 있는 데를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교외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식당도 있고, 좀 뭐라 그러지? 뭐 식당도 있고, 도로는 좀 잘 이어져 있는데, 식당도 있고 좀 한적한 마을 같은데 이걸 교회라고 하고 이 주변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골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도심은요. urban이에요. 도시야. urban. 얘가 도심에라는 표현이고요. 서버브는요. 교회입니다. 얘가요. 서버브. 서버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소 키우고 돼지 키우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면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강아지가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럼 루럴, 시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할머니네 집 같은 데가 이렇게 되겠죠. 서버브, 도심. 부도심은요. 도심은 행정기능, 은행기능 이런 거라면 부도심은 우리 저기 방서지구처럼 약간 주택이 좀 많은 거죠. 사람들이 거주지역. 도심은 사람들이 살아 안 살아? 안 살지. 시내 사람들이 많이 사냐?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냥 볼게요. 도시와 그리고 서버브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는요, don't offer, 제공하지 않아요. 이런 데는요, 안전한 워크나 자전거 길을요, 제공하지 않아요. 학교로 가는 자전거 길이나 어떤 안전한 보도? 뭐 이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몰스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건가? 학교로 가는 이걸 제공하지 않고 몰스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쇼핑몰이 되겠죠? 쇼핑몰들은요. 킥아웃이 나왔네. 나는 발로 차다라 그래갖고 킥아웃이니까 내쫓다가 되겠죠. 주말에는요. 10대들을 내쫓아요. 우리는 안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가 보죠. 그리고 자유시간이 사라집니다. 뭐 아래에서 스프레드 시트 오브 액티비티. 자, 스프레드 시트면요. 얘가 일정표입니다. 활동의 일정표 아래에서 뭐래로 자유시간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은 아이들이 독립심과 회복 탄력성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길이나 학교로 가는 길을 제공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쇼핑몰 같은 데서 쫓아내고 그리고 좀 자유시간 좀 가지려는데 얘네들이 좀 약간 바쁜 활동 일정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사라진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must는요. 꼭 해야만 하는 것, 필수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필수품이라고 할까요? 꼭 해야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테이크가 나왔죠? 자, 테이크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빨리 확인해 볼 거야. 요거 연수야 뭐가 나왔어? 시간, 노력이 나왔지. 돈이 나왔지. 그러면 이거 뭐라고 생각해서 권리다,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필요로 하는데 그 많은 부모님들에게 시간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뭐 하는 데는요? 돌아다니는 데는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트가 항해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탐험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요. 뭐 관리하다, 헤쳐나가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시간과 돈과 노고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요. can do,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그들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그들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에게 돈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애들 보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답이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요, 클리니컬 사이코로지스트, 미친놈이 아니고요, 심리학자라 그랬어요. 사이코로지스트, 이거 조금 애매하다. 애를 가려버렸어요. 이렇게 사이코로지스트, 심리학자,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뉴욕 타임즈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 자, 따옴표로 돼 있잖아요. 얘기한 게 따옴표로 돼 있으면 얘가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을 함축하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언더페어런팅은 필요로 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인데, 자, 언더페어런팅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조금 어려운 거고, 요거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얘가요, 이거야. 오버페어런팅이 반대예요. 그러면 오버페어런팅이 뭐냐면요, 얘가요, 과잉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로 한 거는 오버페어런팅이야.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장의 이 내용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페어런팅이니까 부모님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언더페어런팅이 아니면 과잉 양육의 반대니까는 그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부모님한테 돈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 얘기야? 구조적인 변화. 그럼 구조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도시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부모님의 태도나 부모님의 이건 태도나 정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학교로 가는 안전한 거리나 자전거 타기 편한 길이나 쇼핑몰의 어린이 공간 확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죠. 필요로 합니다. build back, 다시죠. 우리의 인내를 관용을 다시 만들어야 돼. 아이들에 대한 관용과 인내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지어야 돼요. 백은요, 뒤로가 아니라 다시라 그랬어요. 공공장소에서. 자, 구조적인 변화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과잉 양육에서 요거를 필요합니다. 응? 뭐가 빠졌는데? 보여줄게요. 자, 이 사람이 한 거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인내가 필요해요. 공간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만드세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서 가볍게 뭐 하는 거야? 관리 감독 받아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자. 관리 감독 받는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롭게. 관리 감독을 좀 최소한 시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환경,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라. 이게 주제문이었었죠. 그래서요, 6번 문장에서 요약 문제인데 선생님은 문제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여기에서 요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A에 들어갈 단어, B 단어 들어갈 단어 고르는 문제 있었었지, 40번. 그럼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찾아보자고. 네가 학교 선생님이면 어느 부분을 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봐. 니네들이 뺄 수 있으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니네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한번 볼게. 부모님들이 독립적인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돕기 위해서 도시들과 그리고 교회는 만들 필요가 있는데 서포티브 환경을 할 필요가 있어. 난 요거 단어 같다. 서포티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님들은요, can keep, 유지할 수 있는데 그들의 아이들을요, 마일드한 슈퍼비전, 약간 온화한 감독, 뭐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구조와 문화, 물리적인 구조, 여기 물리적인이라고 할까? 물리적인 구조. 자, 아이들의 독립성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 즉 이게 오버페어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돈과 말이 들어갈 테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자. 즉 구조적인 변화를 좀 줘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최소한의 감리 감독만으로 양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갑니다. It is fair. 자, it is fair면요, 공평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 정도로 해석해 줍니다. 당연합니다. 요 확실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to say, 말하는 것은요, 인내심이 끔찍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 공정한.
자, for one thing, 어떤 한 가지 경우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for one thing, 어떤 한 가지 경우에서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우선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first of all,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우선. 그 프로스펙트는요, 보다란 표현이야. 스펙트가 붙으면 보다고요. 프로가 연수야 앞이란 표현이니까 앞을 보고 있지. 그래서 앞 전자 볼 망자에서요, 전망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전망은 뭐의 전망? 어떤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은 anything,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전망은 that, 그건 어떤 일이냐면 you have been told, 네가 들은 거야. 자, 여기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야. be told가 나왔잖아요. 그럼 말함을 당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열하나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듣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알겠지? 네가 들었던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예상이나 전망은 will require, 필요로 할 건데요. 인내를 필요로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인내를 필요로 할 거고, 간단하게 잠깐만, seems 보이는데 un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이 꾸며줬는데 지금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의 동사가요, 지금 대세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대세 동사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부분은 뭐예요? 얘는 그냥 삽입이에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삽입입니다. 네가 들었는데 그 일이 뭐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예상은요, 뭐뭐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서 프로스펙트의 동사는 seems였던 거야. 그래서 지금 삽입절이 들어가 있죠.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들었어. 근데 좀 약간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을 네가 한다는 전망은요, 네가 뭐 할 거야? 좀 매력적이지 않아. 이겁니다. 가볼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요, disturb. 자, disturb가 방해하다라는 표현이죠. 방해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불편하게가 된 거야. 불편하게 뭡니다?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게 된 건 좀 약간 수동적인 거야. It is virtue.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미덕입니다. 여기만 밑줄게요. 이거 미덕이야. 미덕은 얘기는 뭐냐면 좀 하기에 좋은 일이에요. that, 그것은 어떤 거냐면 has, 전통적으로 촉구되어졌던 거야. 밑줄 볼게요. 어지가 촉구하다 표현인데 BPP니까는 촉구되어졌던 그 미덕입니다. 그 하우스와이브에게, 그러니까는 이건 주부들에게, 엄마들에게 촉구되어졌던 그 미덕이에요.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의 남편들이 리드, 이끌어요. 좀 더 많은 흥미로운 삶을 이끌어. 어디에서? 집 밖에서. 집 밖에서 약간 흥미로운 삶을 이끄는 반면에 주부들에게 좀 촉구되어졌던 그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여자들은 집에서 좀 약간 수동적으로 있었던 거야. 남자들은 활동적으로 밖에서 재밌는 일을 하고. 아니면 인종의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to wait,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디케이드가 10년이죠. 수십 년 넘게. 그들의 완벽한 시민권이죠. 이때 풀은요, 완벽한입니다. 그들의 완벽한 시민권들을 위해서 수십 년 넘게 기다리라고 들어왔던 인종의 소수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주부라든지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요, 우리 지나갔죠, 선생님이. it is 형용사가 아니면은 무슨 정용법? 강조용법으로 보라 그랬죠. 강조입니다. it is 대강조용법이야. 해석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그 미덕이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니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촉구되어지고 시켜왔어. 누구를? 주부에게. 뭐 하는 동안에? 남편들이 이끌었는데 흥미로운 삶을 이끄는 동안에. 집에서만. 그리고 아니면 인종의 소수자들, 그 사람들은 들었어. 기다리라고 들었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을요. 뭐를 위해서? 완벽한 시민권을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동안 기다렸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걸 위해서 뭐였다? 인내해왔다는 거지. 근데 그 인내 자체는요, 좀 약간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인내는 좀 약간 힘이 아니라, 좀 약간 노력의 가치가 아니라, 인내는 불편한 예고를 기다리는 거라고. 지금 내가 7분 뒤에 끝내줄게, 이런 거지. 수동적이죠.
7분이 끝내. 이런 거죠. 자, 볼게요. ED가 붙었네요. 재능은 있지만, 이거에 ED가 붙은 건 뭐냐면, 이 재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ED가 옵니다. 재능은 받았지만, 셀프 이페이스인데, 얘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이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는 좀 약간 모디스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겸손한 정도로 보자. 재능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직원이 있는데 걔는요 인내심 있게 기다려요. 승진을요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그 애는요 우리는요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직원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will be waiting 기다릴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거라는 거야. 이 사람 기다려요. 그녀는요 ought 는 should예요. 뭐뭐 해야 한다예요. 트럼펫팅 해야 됩니다. 자, 트럼펫팅이요. 성과를 알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알리다. 뭐 이제 보통은 승전을 알리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제 직원이니까는 뭐 전투가 아니라 성과를 알리다 정도로 볼게. 성과를 알려야만 해요. 그녀의 성과를요 알려야만 합니다. 대신에 알려야 돼요.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스스로 그 겸손한 그 직원인데 그 사람은요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인내심이 있게.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 여자는요 오랜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녀는요 알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그치? 여기서 기다리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불편한 거지. 인내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알려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In all such case, 모든 경우에서 인내라는 것은요, 방법인데, 심리적으로 accommodating yourself, 자, accommodate 하면요, 수용하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순응하다고 해서, 순응하다. 적응하다예요. lack of, 힘의 결여에, 힘이 없는 것에 뭐합니까? 순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할 때 인내라는 거, 네가 참는다라는 거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거야. 지금 가고 싶으면 가라니까. 맞고 싶으면 이거 맞을까봐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봤죠? 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순응하는 방법이에요. 심리적으로. 그거는 태도인데요. intend, 이 어떤 한테는 intended, 의도되어지냐, 너를 돕기 위해. resign은요, 여기서는 할당하다라고 쓰이지 않았을까는 여기서는요, resign 이거요, 체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낮은 위치에 체념하는 것을 돕게 의도화된 태도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희망이야. 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그 희망. 자, 인내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내심은요, 요게 나왔어. 인내심이라는 것은 방식인데 심리적으로 뭐 하는 방식이야? 순응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그거 인내심은 태도인데 어떤 태도냐면은 체념하는 태도야. 너가 낮은 위치에는 체념하는 태도고 이론적으로는 바라기는 해. 더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바라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는 인내심을요. 좀 약간 니네들이 좀 힘이 없는 무력함을 견디는 장치야. 왜? 좋은 날이 올 거니까. 7분 뒤면 끝나겠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참고 있잖아요. 7분은 아득히 지났고요. 하지만 그 사회가 accelerate 속도가 빨라지다죠. accelerate 속도가 빨라질수록 무언가가 뭐였습니다? 바뀝니다. 근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네요. 점점점 많은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거 한비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맥락이라는 거는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맥락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듣습니다. 점점점 많은 상황에서 점점점 많은 그 맥락에서 인내는 되는데요. 어떤 힘의 일종, 힘의 형태가 됩니다. 그 세상에서 좀 서두름의 기어가 맞춰진 세상에서 이제 기어는요 속도를 올릴 때 쓰는 게 이제 있잖아. 니네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드라이브로 놓고 파킹 놓고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기어라고 해요. 예전에는 수동 기어가 있었는데 서두름의 기어가 맞춰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빠른 세상에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 저항하는 그 능력은 서두름에 서두름의 촉구에 저항하는 그 능력은 즉 허락하는 건데 무언가가 to take the time 시간을 들이도록 하는 거야. 그들이 시간을 들이도록 허락하는 거. 이러한 촉구에 대한 그 세상의 능력은 is way 방법인데 얻는 방식법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거 뭐냐면요. 구입, 발판. 게임 퍼체이스가요 발판을 얻다라는 표현이래요. 게임 퍼체이스 온 더 월드일 때 얘가요 발판을 얻다라는 표현이래요. 지렛대를 얻다라는 표현인데 세상에 대한 발판을 얻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저항하는 게 그리고 어떤 방법이냐면 워크 일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카운트는 매러 카운트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리고 여기 엔드가 있죠. 그럼 이렇게 가자. 능력은 그러니까 서두름의 촉구를 저항하는 능력은 어떤 거냐면요. 세상의 발판을 얻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내는 방법인 거고 and 그리고 to drive인데 drive는요 뭐냐면 빼앗다야 얻다야 캐내다라는 표현이고 뭐뭐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족을 얻는 겁니다. 뭐로부터? doing itself 이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이러한 방법인 겁니다. 뭐뭐 대신에 put off 미루는 거 대신에 put off가 미루다죠. 왜 이래 이거? 너의 모든 만족을 미래에 대한 만족을 미루는 것 대신에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너의 만족을 미루는 거는 인내가 되겠지. 그 인내하는 것 대신에 지금 너의 만족을 얻어내고 너에게 중요한 일을 해내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발판을 얻어내는 방법이 이 서두르는 것 속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두르는 그 규범에 저항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라. 이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인내의 이것만 적을게요. 나쁜 이미지. 즉, 인내의 나쁜 이미지는 뭐냐면 무력한 기다림. 이렇게 적을게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무력한 기다림에서 서두름을 뭐해라? 거부해라 라는 거야. 서두름을 거부해라. 중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동적인 견뎌이나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태도랑 이런 걸 하지 말고 서두르고 싶은 충동을 견디는 능력 이것을 서두르는 그러한 것들에 저항하는 능력이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고 세상의 발판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름을 거부해라. 됐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죠.